투자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언제쯤 목표 금액에 도달할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래를 그립니다. 10년 후면 이 정도가 되겠지, 20년 후면 저 정도가 되겠지. 희망찬 숫자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런데 막상 투자를 하다 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기대했던 수익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어느 날은 웃고 어느 날은 울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도 계좌 잔고는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있기도 합니다. 수익을 쫓았는데 정작 남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랜 시간 자산을 꾸준히 불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출발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수익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벌 수 있는가보다 무엇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부자들이 수익보다 먼저 지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사고 패턴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 대부분은 기회에 집중합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지, 어떤 섹터가 유망한지, 어떤 타이밍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당연한 접근처럼 보입니다. 좋은 기회를 잡으면 수익이 나고 그것이 곧 성공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찾습니다. 뉴스를 보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확인합니다. 유망해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 매수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오르면 기분이 좋습니다. 더 살 걸 하는 아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리면 불안해집니다. 괜히 샀나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수익이 나면 빨리 팔고 싶어집니다. 지금 팔아서 확정하고 싶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팝니다. 손실이 나면 반대입니다. 팔기 싫습니다.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더 내려도 버팁니다.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서야 팝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수익은 작게, 손실은 크게. 여러 번 조금씩 벌다가 한 번 크게 잃습니다. 그러면 원점이 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자산은 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패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종목 선택이 아닙니다. 타이밍도 아닙니다. 애초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수익을 먼저 생각하면 기회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기회를 찾다 보면 위험을 간과하게 됩니다. 좋아 보이는 것에 눈이 가면 나쁠 수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현실이 되었을 때 당황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대응하려다 감정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손실을 더 키웁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부자들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들도 기회를 봅니다. 수익의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투자에서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그 상황이 오면 얼마를 잃을 수 있는가?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먼저 합니다. 답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기회처럼 보여도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포기합니다. 기회는 다시 옵니다. 하지만 한번 큰 손실을 입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차이는 미묘해 보이지만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기회에 집중하는 사람은 여러 번 시도합니다.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상쇄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위험에 먼저 주목하는 사람은 시도 횟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시도할 때마다 손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벌어집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50%를 잃으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를 벌어야 합니다. 손실과 수익은 대칭이 아닙니다. 잃는 것이 버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손실을 제한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부자들은 이 단순한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스 클라먼이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우포스트 그룹이라는 투자 회사를 30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히 성과를 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안전마진입니다. 클라먼은 어떤 투자를 하든 안전마진을 확보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틀렸을 경우에도 손실이 제한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100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70에 삽니다. 자신의 판단이 맞으면 30의 이익을 얻습니다. 틀려서 실제 가치가 80이었다면 그래도 10의 이익이 있습니다. 틀려서 실제 가치가 60이었다면 10의 손실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손실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클라먼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마진은 잘못된 판단, 불운 또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완충제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예측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로 보호받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클라먼의 투자에서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는 현금을 많이 보유합니다. 투자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현금 비중을 30%, 40%, 때로는 50%까지 높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현금은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시장이 오를 때 현금을 들고 있으면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클라먼의 관점은 다릅니다. 현금은 기회를 기다리는 비용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좋은 기회가 나타날 때 현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금 없이 완전히 투자된 상태에서 기회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팔아야 하는데 그때는 대개 가격이 낮을 때입니다. 나쁜 타이밍에 팔고 좋은 타이밍에 사지 못합니다. 클라먼의 현금 보유는 방어적인 동시에 공격적입니다. 평소에는 손실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화력이 됩니다. 지키는 것과 버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킬 수 있어야 벌 수 있습니다. 클라먼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손실을 먼저 제한합니다. 수익을 생각하기 전에 손실을 먼저 생각합니다. 얼마를 벌 수 있는가 보다 얼마를 잃을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이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 있을 때만 투자합니다. 이 습관은 심리적 안정으로도 이어집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해두면 그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상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니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예상치 못한 손실에 패닉에 빠집니다. 그때 내리는 결정은 대개 좋지 않습니다. 손실을 먼저 제한하는 습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클라먼처럼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분산 투자도 손실 제한의 한 형태입니다. 한 종목에 집중하면 그 종목이 잘못됐을 때 큰 손실을 입습니다. 여러 종목에 분산하면 한 종목이 잘못돼도 전체 손실은 제한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손실도 커집니다. 최악의 경우 원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원칙들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투자는 종종 보수적으로 보입니다. 대박을 노리지 않습니다. 한 번에 크게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버는 방식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공격적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2년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투기로
하루 만에 10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소로스 하면 대담한 베팅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로스의 실제 투자 철학을 들여다보면 다른 면이 보입니다. 소로스의 투자에서 핵심은 생존입니다. 그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분석이 맞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빠져나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소로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틀렸을 때 얼마나 잃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옳은지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를 때 얼마나 버는지, 틀릴 때 얼마나 잃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에서 소로스의 사고방식이 드러납니다. 그는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추는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가 통제하려는 것은 결과의 비대칭성입니다. 맞을 때의 이익이 틀릴 때의 손실보다 크면 됩니다. 맞고 틀리는 확률은 50%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을 때 100을 벌고 틀릴 때 30을 잃으면 장기적으로는 이깁니다. 소로스의 대담해 보이는 베팅은 이 원리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가 큰 베팅을 할 때는 손실이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파운드화 투기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그가 본 것은 비대칭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파운드화가 절하될 가능성이 높고 절하되면 크게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하되지 않으면 손실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만 큰 베팅을 합니다. 소로스의 사례에서 보이는 두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원금을 지킵니다. 원금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원금이 크게 줄어들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50%를 잃으면 100%를 벌어야 원점입니다. 70%를 잃으면 230%를 벌어야 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금을 지킨다는 것은 큰 손실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손실은 괜찮습니다. 투자에서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실의 크기입니다. 10%를 잃는 것은 회복 가능합니다. 50%를 잃는 것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소로스는 틀렸다고 느끼면 바로 손절합니다. 더 기다리면 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증거가 보이면 인정하고 빠져나옵니다.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작은 손실로 끝낼 수 있는 것을 끌고 가다가 큰 손실로 만드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습관은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팔고 나서 오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로스는 이것을 게임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손절한 후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틀렸을 때 작게 잃는 습관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이깁니다. 한 번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버팁니다. 버티다가 손실이 커집니다. 심리적으로 더 팔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많이 잃었는데 여기서 팔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더 버팁니다. 악순환입니다. 결국 감당 불가능한 손실이 되어서야 정리합니다. 원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소로스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손실이 작을 때 끊습니다. 나중에 오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금이 있으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원금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원금을 지키는 습관은 겸손함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손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맞고 시장이 틀렸다고 고집하면 손절하지 못합니다.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옳습니다. 나의 판단과 시장의 판단이 다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맞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13년간 연평균 2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런데 린치의 투자 스타일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많은 종목을 보유했습니다. 한때 1,400개가 넘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집중 투자와는 거리가 먼 방식입니다. 린치가 이렇게 많은 종목을 보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예상과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한두 종목에 집중하면 그 종목이 틀렸을 때 큰 손실을 입습니다. 여러 종목에 분산하면 일부가 틀려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됩니다. 린치의 표현을 빌리자면 10개 종목 중 6개만 맞아도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4개가 틀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틀린 4개에서 손실을 제한하고 맞은 6개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분산이 필요합니다. 분산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다. 분산을 하면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집중 투자가 더 높은 수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 투자가 맞으면 분산 투자보다 수익이 큽니다. 하지만 틀리면 손실도 큽니다. 문제는 맞을지 틀릴지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도 틀릴 수 있습니다. 린치의 분산은 무작위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종목에 대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가 실제로 맞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에 베팅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맞은 것에서 벌고 틀린 것에서 잃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버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린치의 방식입니다. 린치의 사례에서 나오는 세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손실을 입으면 퇴장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스스로 떠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퇴장하면 끝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남아있으면 시간이 아군이 됩니다. 복리가 작동합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오래 지속되면 큰 자산이 됩니다. 린치의 연평균 29%가 대단한 것은 그것이 13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해에 100%를 벌어도 다음 해에 50%를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꾸준히 시장에 남아서 복리를 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산은 시장에 남아있기 위한 전략입니다. 한 종목에 집중했다가 그것이 폭락하면 퇴장할 수 있습니다. 분산하면 일부가 폭락해도 전체는 유지됩니다. 계속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 남아있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장에 계속 참여하면서 경험이 쌓입니다. 실수를 하고 배웁니다. 이 학습이 장기적으로 실력을 만듭니다. 퇴장하면 학습도 멈춥니다. 다시 시작해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린치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1,400개 종목 중 상당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손실을 본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시장에 있었습니다.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점점 나아졌습니다. 13년이 지나자 엄청난 성과가 축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손실을 먼저 제한하고 원금을 지키고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따로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룹니다. 손실을 먼저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투자해서 잃을 수 있는 최대치가 정해집니다. 그 최대치가 감당 가능한 범위라면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손실을 피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피합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남습니다. 시장이 하락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장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편의됩니다. 복리가 작동합니다. 경험이 쌓입니다. 조금씩 나아집니다. 장기적으로 자산이 축적됩니다. 이 3가지가 선순환을 이룹니다. 손실을 제한하니 원금이 지켜집니다. 원금이 지켜지니 시장에 남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 남으니 복리가 작동합니다. 복리가 작동하니 손실을 제한할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니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손실을 제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의 실수로 큰 손실을 입습니다. 원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회복하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합니다.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결국 시장에서 퇴장합니다. 악순환입니다. 부자들이 이 세 가지 습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론입니다. 많이 벌려고 하다가 크게 잃는 경험을 하면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두 번 깨닫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체화됩니다. 수익을 좇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구는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이 본능이 역효과를 냅니다. 더 많이 벌려고 할수록 더 많이 잃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부자들은 이 역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능을 거스릅니다. 수익보다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남들이 수익을 이야기할 때 손실을 이야기하면 재미없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말해줍니다. 이 사고방식이 장기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생각해 봅니다. 같은 시점에 투자를 시작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기회를 찾고 좋은 종목을 고르고 큰 수익을 노립니다. 다른 사람은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손실을 제한하고 원금을 지키고 시장에 남으려고 합니다. 5년 후를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몇 번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크게 벌기도 하고 크게 잃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벌었던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큰 수익은 없지만 큰 손실도 없었습니다. 조금씩 쌓였습니다. 처음보다 조금 불어났습니다. 10년 후를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사이에 한 번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서 팔았습니다. 원금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회복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했지만 또 손실이 났습니다. 처음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같은 하락장에서도 제한된 손실만 입었습니다. 바닥에서 팔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회복할 때 함께 회복했습니다. 처음보다 꽤 불어났습니다. 20년 후를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몇 번은 회복했고 몇 번은 더 잃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꾸준히 복리가 작동했습니다. 큰 손실 없이 20년을 보냈습니다. 자산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졌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종목 선택의 차이가 아닙니다. 타이밍의 차이도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결국 더 많이 벌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수익을 좇은 사람은 더 적게 벌었습니다.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한 사람은 더 많이 벌었습니다. 직관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한 손실과 수익의 비대칭성에 있습니다. 잃는 것은 버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50%를 잃으면 100%를 벌어야 합니다. 손실을 제한하면 이 비대칭성에서 유리해집니다. 적게 잃으니 적게 벌어도 됩니다. 복리가 끊기지 않으니 시간이 지나면 쌓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자산이 불어나야 합니다. 자산이 불어나려면 복리가 작동해야 합니다. 복리가 작동하려면 시장에 오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장에 오래 남으려면 큰 손실을 피해야 합니다. 큰 손실을 피하려면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부자들의 사고방식이 이해됩니다. 그들이 보수적으로 보이는 이유도 이해됩니다. 그들은 대박을 노리지 않습니다. 대신 쪽박을 피합니다. 대박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쪽박을 맞으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킬 수 있어야 벌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벌어도 다시 잃습니다. 클라먼, 소로스, 린치. 이들의 투자 스타일은 서로 다릅니다. 클라먼은 가치 투자를 합니다. 소로스는 매크로 투자를 합니다. 린치는 성장주에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고방식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익보다 먼저 지키는 것을 생각합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손실을 먼저 제한합니다. 원금을 지킵니다.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 원칙을 자신의 방식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 대부분 수익을 꿈꿉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래 투자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수익은 지키는 것의 결과라는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벌 수 있다는 것을, 순서가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책으로 배우기 어렵습니다. 경험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손실을 겪어봐야 손실의 무게를 압니다. 회복의 어려움을 경험해봐야 원금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투자는 시간이 걸립니다. 빠른 성공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운이지 실력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지키는 원칙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천하는 것과 오래 유지하는 것도 다릅니다. 부자들은 이 당연한 원칙을 오래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투자에서 성공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축적입니다. 축적하려면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잃지 않으려면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것이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